반갑습니다. 고전학교 저자 송태인입니다. 지금 이제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책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또는 책에서 정말 의미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전학교에서 가장 좀 주안점에 두고 싶었었던 부분은 결국 이제 사람이 이 인식의 거울이 맑고 깨끗해야, 그래야 이제 좀 지혜롭고, 또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에너지를 좀 탁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인식의 거울을 좀 닦아보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그런 이제 독서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제 강의를 병행을 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그래도 삶 속에서 많이 공감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주제 6곡지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삶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사실은 한 번쯤은 어떤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주제이고, 또 그런 부분을 다 궁금해합니다만은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1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고전학교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라는 거 다 지겹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자를 통해서 공부가 얼마나 삶에 유익함을 주는지, 또는 평생을 통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유익함,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4강은 건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 건강에 대한 비법을 노자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심신에 대한 정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다뤄보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5강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참 정말 막연한 인문학적 본질적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역시 거창하고 큽니다만은 저하고 함께 좀 쉽게 풀어가는 기술을 제가 전수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나에 대한 인식의 거울을 맑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바로 1강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한 무거운 주제의 만큼 동서고금의 많은 텍스트, 책들 속에서는 삶에 대한 본질을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인간으로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맹자를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자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성선설. 그렇죠. 성선설에 대한 배경과 그 이론과 삶에 대한 적용 능력,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풀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 관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다. 가족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공자이고, 또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계속 더 학제적으로 이론을 펼쳤던 맹자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라는 사람의 관계론을, 인간에 대한 관계론들을 몇 곡지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족의 관계를 행복하게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벌써 부모라는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서 또 다른 삶의 구성을 만들어 가죠. 그 다음에 나중엔 또 자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삶, 부부로서 삶, 또는 부모로서 삶, 이러한 어떤 가족의 본질적 관계 부분을 맹자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하나 보겠습니다.
맹자의 제자였던 이 공손추라는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군자들이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즉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 군자라는 말의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짚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군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군자, 성인 군자, 거창한 사람.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가 끊임없이 이 군자 되기를, 군자라는 개념어들을 정립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자극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군자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기억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더 부족함이라는 부분을 가득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게 이제 군자라는 명명을, 개념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성장하고 끊임없이 맑고 깨끗한 인식의 거울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자, 이게 군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제 맹자가 대답을 했잖아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올바른 길로 가르치잖아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올바로 가르치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친 만큼 올바르게 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은 너무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늘 바라보게 되잖아요. 직접 눈을 통해서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그 올곧은 대로 살 수가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천을 안 하게 되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보고 실망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실망하는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불신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꾸 부모를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정이 떨어져서 정이 떨어지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그 껄끄럼한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인식의 거울을 닦는 주체로서의 존중감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그 내면에 대한 거울을 닦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건 맞지만 직접 부모가 책선이라고 해서 회초리를 들고 강하게 설을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그 성과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가족에서 부모는 마땅히 이제 자녀들에게 조금은 더 그 바른 길로 가라고 또 그 먼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메시지들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책선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인간 본질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것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마음에 대한 그 어떤 갈급함 내지는 목마름으로 인한 치우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족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의 장애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텍스트 하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심 상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그러나 음식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법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입맛을 해친 것이다. 어찌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에 해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마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면 부귀 영화가 남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환경에 의해서 부모가 예를 들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갈급증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냐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내가 확실하게 벌어야지 라는 마음의 씨앗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나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면 자식에게 어떠죠? 너 자식만큼은 반드시 내가 뭔가 그 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배우게 하겠다. 이런 그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원천인 가족이라는 그 부분에서
본질적인 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것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치우친 마음 씨를 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언적 관계를 이렇게 맹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맹자 하나를 더 말씀을 해볼게요. 이 맹자는 그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그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속의 한 인간으로서 뭐 얼마든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태로서의 힘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 부분을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 호연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연지기, 그죠? 많은 뭐 그 청소년 시기에 그 교과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회자되고 또 이렇게 액자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호연지기라는 그 대목의 설명인데요. 뭐 잠깐 제가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노력을 하되 미리 그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 잊지 말고 억지로 조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송나라 사람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나라 사람이 하루는 오늘은 심히 피곤하다. 싹이 자라도록 도와주었더니 하기에 그 아들이 그 밭을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싹이 다 말라 있었어요. 천하에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이가 적다.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자는 책을 김매주지 않는 자이고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싹을 뽑아놓는 자니 이는 유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손추 상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며 그 마음씨를 갈고 닦는 것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갖고 태어난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해서 좋은 관계를 확산적으로 뻗어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보세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전자 속에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가능태들을 적절한 물과 적절한 빛을 받게 되면 그 토양을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시간이 가야 어떠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서 풍성한 그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관점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싹을 뽑아서 이렇게 급하니까 싹을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게 되면은 아예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난세적 상황을 이 그 맹자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주어진 그러한 양지와 양능, 그러한 본성 이런 부분을 망각해버린 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싹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이렇게 그 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이 부분이 바로 인간 관계에서 특히나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어떤 해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지적을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1강에서 제가 삶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화두를 던져 드려봤고 특히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결국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인간 관계라는 것 중에서도 가족의 관계, 한 인간으로서의 자식의 삶으로서의 관계, 부부의 삶으로서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삶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내지는 자기 실현의 축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킹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킹핀. 볼링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은 그 1번 핀부터 시작해서 10번 뒤에 있는 핀까지를 쭉 놓고 보면은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몇 번 핀을 주로 맞춥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번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눈에 보이는 그 1번을 조준을 해서 힘껏 볼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고도로 연구를 해보니까 1번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5번과 6번, 특히나 5번 핀을 가장 그 적중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적정 핀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볼링에서 킹핀하면 5번 핀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너지는 조금 쓰고 힘은 조금 쓰지만 적중을 그 5번 핀만 살짝 건드려도 모두의 핀이 쓰러진다라는 논리인데요. 인간 삶 속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은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닫게 된다면 비록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창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할 수 있다면 행복이라는 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 삶 이런 부분에서 밝아지고 맑아지는 인식의 거울을 쉼없이 닦아서 밝아질 때 비로소 자기의 탁월한 에너지를 낭비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맹자에 대한 성선설에 대한 처음에 씨앗이자 과정이자 결과라는 생각까지를 연결해 드려 봤습니다. 강의가 좀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따라와서 조금 이 제 그 강의와 함께 주어진 또 맹자의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은 맹자라는 사람이 2500년 전에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이 시대의 나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해주는지 그 종지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교의 저자 송태인이었습니다.